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그러니까 498쪽에 굵은 3번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있습니다. 양구 1번 건축 등은 이제 해설이고요. 이제 법조문에서 첫 번째 좀 건축법에서 건축 등이란 건축물의 건축, 대조선, 용도 변경, 건축 설비의 설치, 공작물 축조 등 건축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해서 건축 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점 건축, 건물 짓는데 아니면 크게 아무튼 건축에 5가지가 있는데요. 신축이 포함됩니다. 지 맘대로 지었다가 무너지면 사람 다치죠. 안 됩니다. 대수선 크게 손대는 거 안 되죠. 건축 대수선 금지되어 있습니다. 괄호요. 건축 대수선 금지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어느 바닥이 바뀌는 거죠. 어느 가게 나가고 다른 가게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김밥 나라 나가고 김밥 전국 들어오면 똑같은 종류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데요. 김밥집 나가고 거기에 그러니까 삼겹살집 들어오면 휴게음식점 나가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나가고 일반 음식점, 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는 겁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되는 거죠. 용도 변경은 3가지가 있습니다. 용도 변경은 허가받는 게 원칙이다. X 아니에요. 이제 그쪽 가서 보셔야 되지만 우선은 용도 변경은 3가지가 있어요. 허가받는 것, 건축물 대장 기상 변경 신청하는 것, 신고하는 것 3가지가 있고 네 번째 점 공작물 축조를 아까 보셨죠. 지붕 없는 거라고요. 지 맘대로 짓는 거라고요. 뭐요? 마당에다 작대기 꽂는 겁니다. 지 맘대로 알아서 하면 되죠. 지 맘대로 하는 게 원칙. 특별하면 신고해야 된다. 신고하는 공작물이 아까 뭐였고요? 245, 68, 32죠. 지금 여기는 건축법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그 서해대교도 지붕 없는데 그것이 지 맘대로 짓는 거예요. 아주 그건 이제 시설물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고 여기는 이제 개인들이 쓰는 이제 그런 건물 중에서 이제 그 지붕이 있고 없고로 건축물과 공작물을 나누는 거죠. 거기까지 됐고요. 다음에 499쪽에 양과 2번 건축. 건축에 5가지가 있다는 거죠. 건축에 5가지가 있고 건축 금지되어 있다고요. 뭐 받아야 할 수 있고 허가 받아야 할 수 있고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점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 내용 출제된 거 포함해서 별표수가 많은데요. 아무튼 그 5가지를 열거하는 걸로 시험이 3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점에 양거리반 그러니까 OX 질문입니다. 보시면서요. 눈으로 쫓아가시면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OX X이죠. 엥? 뭐가? 저 재축 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말한다. 정이니까 다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건축에 5가지가 있다는 것만 갖고도 3번이 나왔고 참고로 이제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게 따로 있고 해체, 전부 일부를 파괴 절단해서 제거하는 거고 멸실, 효용, 형체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 법이니까 우리 저하고 관계없고요. 근데 아래 한두 번 연결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요. 5가지 중에 동그라미 1번 신축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축, 새로 짓는 거죠. 근데 새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2가지가 더 있어요. 작은 1번, 그러니까 새로 건축물 축조하는 게 당연히 신축이고 작은 2번, 기존 건축물 전부 철거, 전부 멸실, 빵 됐습니다. 800짜리가 있었는데 다 철거, 다 멸실돼서 빵 이랬다고요. 옛날 기둥도 남은 거 없죠. 거기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되 종경 규모를 초과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신축이 되는 거죠. 빵에서 초과해서 올라가니까 신축.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만 있는데 이제 새로 주된 건축물 축조하는 것. 점 부속 건축물, 괄호 5개 WC, 5개 화장실, 별동의 식당 등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인지 5개 WC만 먼저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다 이제 본 건물, 그러니까 업무용 빌딩이나 공장이나 아니면 주택을 짓습니다. 이제 본격 시작이다. 이것 짓는 게 신축이라고요. 동그라미 2번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늘리는 게 증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면서요. 기존 건축물인데 새로 지으면 기존에 있고 새로 지으면서 그만큼 추가된 거죠. 늘어났으니까 증축.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리면 기존에 있던 게 부속 건축물이고 새로 짓는 게 주된 건축물이면 아까 동그라미 1번에 작은 3번 신축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증축의 첫째 줄 뒷부분에 있는 건축 면적, 연면적 그것들은 뒤에서 볼 거고요. 동그라미 3번 개축 한자를 써놨습니다. 개, 고칠 개, 뜯어 고칠 개인 거죠. 기존 건축물 전부 일부를 철거하고 건축주의 의지로 사람의 의지로 철거하고 대제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과 같은 규모
늘어나지 않는다고요. 더 커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내부, 수리, 중 비슷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첫째 줄에 전부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그다음에 일부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큰 건물이 있습니다. 문짝 하나 뜯어냈어요. 그것도 철거하고 규모가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개축, 그것도 금지고 허가받아야 된다. 좀 너무 심하잖아요. 문짝 하나 뜯어낸 건 그 집에서 알아서 할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일부 철거란 뭐 내륙벽, 기둥포, 지붕틀 중 셋 이상, 세 가지 이상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골고루 영향을 미칠 때를 얘기하는 거죠. 뭘 봐서요. 첫째 줄 기둥 10개, 보 10개, 두 가지 합쳐서 20개. 얘는 두 가지니까 세 가지가 아니니까 얘는 개축이 아니라고요. 그 보실 대수선으로 가는 겁니다. 표의 둘째 줄에요. 기둥 1개, 보 1개, 기둥 지붕틀 1개, 4개, 3개. 이것저것 골고루 세 가지를 하나씩 3개죠. 그러니까 얘는 일부 철거, 개축에 해당합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나온 적 거의 없고요. 다음 쪽 아세요. 동그란 4번에 그러니까 500 재축이 있습니다. 다시 재자, 다시 회복한다. 건축물 천재지변 재로 멸실된 경우, 여기는 천재지변 재로 멸실된 거니까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자인의 힘으로 멸실된 거죠. 그 대지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번 연면적 합계 종전 규모 이하 늘어나면 안 되고 2번 동수 충수 높이는 기억번 종전 규모 이하이거나 또는 니은번 어째 줄, 첫째 줄, 셋째 줄 법령 등에 모두 적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2번은 동그라미 니은 늘어날 수도 있다. 법령에 적합하면 재축이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래 그림에서요. 원래 3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귀찮아. 그러니까 2천을 지었습니다. 근데 한쪽에 벼락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깜짝 놀라지만 좋은 벼락 두 가지가 있잖아요. 대추나무 벼락 걸렸네. 그래서 벼락이 걸렸으면 뭐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 대추나무에서 뭐 비싼 뭐 이렇게 만들어서 뭐 팔잖아요. 열쇠고리 같은 거요. 또 좋은 벼락, 두 번째 벼락 무슨 벼락이고요? 돈벼락이요. 돈벼락 좀 떨어지면 좋겠구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좋은 벼락이 아니었나 봐요. 처음에 오른쪽 그리며 벼락 만지 자리 기분 안 좋으니까 거기 긁어내고 위로 500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옛날에도 2천, 지금도 2천. 옛날에는 2층, 지금은 3층이 됐죠. 만약에 작은 2번 규정이 없다면 얘는 층수가 늘어나서 증축이 되고 증축을 받아야 되지만 동그라미 4번에 작은 2번이 있어서 원래 3층까지 허용되던 곳에 3층으로 지은 거죠. 이게 법령에 적합하다고요. 그러면 얘는 증축 허가가 아니라 재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허가를 받는 거지만 증축 허가보다는 재축 허가가 훨씬 간단하고 개인도 관청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아래요. 그러니까 1부터 3-3까지 이러저러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네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거고요. 작은 1번 건물 없던 자리에 1000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당연히 뭐고요? 신축이죠. 2-1번 800짜리 건물이 있는데 전부 철거, 전부 멸실, 빵이 됐습니다. 거기다 1000짜리를 짓는다고요. 그럼 800에서 1000으로 늘어난 애가 아니라 빵에다가 1000을 지었네. 신축인 거죠. 또 종전 규모를 초과했으니까요. 그러니까 2-2번 800짜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0 철거 멸실해서 얼마가 됐어요? 700이 됐습니다. 철거 또는 멸실이요. 거기다가 1000으로 지었습니다. 800에서 700 되고 300을 얹어서 1000이 됐죠. 얘는 800에서 1000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옛날 기둥을 쓰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얘는 뭐고요? 증축. 그러니까 2-3번 800짜리가 있습니다. 전부 철거가 됐든 일부 철거를 했든 800 이하로 짓습니다. 내가 철거하고 종전 규모 이하니까 뭐가 되고요? 개축이죠. 2-4번 800짜리가 있습니다. 전부가 멸실됐든 일부가 멸실됐든 800 이하로 짓습니다. 멸실되고 종전 규모 이하니까 뭐가 되고요? 재축이죠. 3-1번요. 그러니까 부속 건물 5개 WC와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두 개를 동시에 짓는데 3-1번 빵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5개 화장실과 그러니까 주택을 짓습니다. 뭐 받아야 되고요? 신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3-10번 빵 있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주택을 먼저 짓습니다. 주택을 지으려니까 무슨 허가요? 신축 허가를 받죠. 그 다음에 주택이 있고 거기에 부속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러려면 주택 있는 곳에 부속 건축물이 더 얹어지니까 더 늘어나니까 증축 허가를 받는 거죠. 3-3번요.
그러니까 빵에 부속건 중문을 짓습니다. 없던 곳에 건물을 지으려니까 신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부속건 중문 5개 화장실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다가 주택, 본 주택을 올리려고 한다고요. 부속건 중문에 주택 건축물이니까 뭐고요? 신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3-3으로 하면 신축 허가를 2번 받게 되겠죠. 아무튼 그런 뜻들이고, 동그라미 5번요. 이전. 이제 이전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건 그냥 알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번 쓰는 얘기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하고 같은 단어인데 다른 얘기를 해요. 뭐 아니요, 그거 아니요, 이거요. 아니 이건 또 이거래요. 아니 이전이라는 단어가 이사 가는 거 아니요? 아니래요. 아니 식당, 그러니까 축 신장 개업, 축 확장 이전 그런 거 많이 하고, 사무실 이전 개소식, 아니 그런 거 많이 하고, 이전 그런 거잖아. 국어사전 찾아봐. 이전이 어디로 옮긴다고. 그게 이전 아니요. 근데 여기는 아니래요. 아, 뭔 소리요? 근데 이쪽 약속을 좀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귀찮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사전에도 정해져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거가 전혀 별개의 뜻으로 똑같은 용어를 별개의 뜻으로 쓰고 있고 이걸 외우래요.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동그라미 5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과 다른 거라고요. 이전이란 건축물 주구주구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옮긴다.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옮긴다. 한옥 문화재를 옆으로 살짝 민다. 그게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그림 보고 오시죠. 다음 쪽 그림 보시면 501쪽에 그러니까 11번, 12번, 13번 땅이 있습니다. 11번 땅은 빵, 12번은 500짜리 한옥 문화재가 있습니다. 13번은 1000짜리 콘크리트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12번 쪽으로 도로가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뭐 사람 편하자고 있는 문화재 다 철거해 버릴 거예요. 경복궁도 없애고, 뭐 남한산성도 없애고, 뭐 경주, 그러니까 석굴암도 없애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존은 해야 되는데, 얘는 한옥이라고요. 근데 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옥이 문화재 500년, 300년, 500년 되고 나면, 그러니까 나무로 된 나무 구조죠, 목 구조죠. 기둥이 있고 수평 기둥 보호가 있습니다. 꿰서 맞추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200년, 300년, 500년 비바람에 다 뭉그러져 있습니다. 이걸 해체해요. 해체하는 순간 다 바삭바삭 다 부서져서 불쏘시개로만 써야지 다시는 복구할 수가 없게 되죠. 그걸 그대로 민다고요. 예, 그러니까 꽁꽁꽁 둘러싸면서 옆으로 살짝 밉니다. 한옥은 땅에다 박아놓은 게 아니니까 기초를 박아놓는 게 아니라 주춧돌 놓고 얹어놓은 거니까 한옥은 옆으로 밀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전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원래 있던 아래 그리며 원래 자리에 도로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 500짜리 한옥을 옆으로 살짝 미는 게 이전입니다. 한옥 문화재를 옆으로 살짝 민다. 그런데 건물 밀다 보니까 재밌다고 생각하고요. 건물, 그러니까 물을 산 건너, 물 건너, 강 건너, 셔셔셔 밀고 댕길 수는 없다고요. 만약에 500짜리 문화재를 11번 땅으로 밀고 들어오면 빵에서 500이 된 거니까 뭐가 되고요? 신축. 500짜리 문화재를 13번으로 밀고 가면 1000이 있던 곳에 500이 얹어서 1500 뭐가 되고요? 증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체하지 않고 같은 데지. 그러니까 문장이요. 그러니까 500쪽에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첫 번째 가로 땅에 기초를 박는 콘크리트 건축물은 이전 거의 불가능하다. 옆으로 밀 수 없다. 두 번째 가로 한옥은 해체 조립이 가능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꽤 맞춰놓은 거니까요. 자리를 옮기며 해체 조립 가능하다. 한옥 5채 이전 복원해서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했다. 주구주구 해체하면. 근데 얘는 이전이 아니라고요. 해체해서 이전했으니까요. 해체해서 자리를 옮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 도로공사 등 위에서 한옥 구조 문화재를 옆으로 살짝 민다. 오래된 문화재를 해체하면 다시 복원할 수 없도록 해체하지 않고 옆으로 미는데, 다음 네 번째 가로 다른 대지로 옮기면 신축, 다른 대지로 오면 증축들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거죠. 건축에 5가지가 있습니다. 뭐 칠판에 어수선하게 그림 그리는 것보다 칠판에 그릴 수 있는 그림들을 그대로 아무튼 뭐 왠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러니까 아리안글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림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양구와 3번이요. 대수선. 크게 손대는 거죠. 동그라미 번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번 주구조부란 기둥, 보, 그러니까 수평 기둥, 서서 무게를 버티는 게 기둥, 수평, 기둥 위에 얹어놓은 것, 이게 수평 기둥을 한 글자로 보. 한옥에서 중심이 되는 보, 뭐가 있고요? 대들보가 있죠.
보, 내력벽, 바닥,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양보로 3번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주요 구조부 6가지가 있죠. 뭐 미술 시간, 공작 시간이라고요. 수수깡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내기탱이에 기둥을 세우죠. 근데 기둥으로만 계속 올라가면 휘청휘청 그러니까 짱짱하게 잡아주는 수평 기둥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수평 기둥이 보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위에 기둥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두 번째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벽타고만 세워놓고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바람 다 그러니까 퉁 트여 있으면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자요? 아침밥 먹고 남사스러워서 어떻게 옷 갈아입고 출근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를 구분해야죠. 베니다판, 베니어합판 말고요.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데 그러니까 이 건물의 무게를 버티는 내력벽을 칠 수가 내력벽이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고요. 중력을 버티는 거라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참새 뭐 그다음에 그 뭐 참새같이 날아다니면서 생활할 수는 없죠. 바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닥. 지금 여러분 공부하시는 그 발바닥 대고 있는 바닥, 공장의 바닥, 끼를 놓고 주택의 바닥, 여기다 생활 가구를 놓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바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야 도망가자. 엘리베이터요, 계단요. 불났는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탔다가 더 큰 사고를 당하는 거죠. 불이야 도망가자. 계단이 있어야 되죠. 주계단. 뭐가 있어야 건축물이라고요? 지붕이 있어야 건축물이죠. 근데 이렇게 여기다가 지붕 얹어놓으면 여기에 무게가 걸려서 지붕이 뚝뚝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받치는 지붕틀 구조체 모양은 뭐 여러 가지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런 구조체에다가 지붕을 얹어놓으면 지붕이 부러질 리가 없죠. 지붕 받치는 지붕틀 이상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자고요.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 서 있는 판때기, 누워 있는 판때기 4가지까지는 쉽죠.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 서 있는 판때기, 누워 있는 판때기에다가요. 불이야 도망가자 주계단, 지붕 받치는 지붕틀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의 어떤 이제 만들어 올라가는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기, 보, 내, 바, 주, 지. 딱 그대로네요. 옛날에 뭐 알파고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사람한테 진 게 딱 누구밖에 없어요. 이세돌한테만 딱 졌죠. 이세돌. 조금 더 했으면 이세돌이 알파고를 더 깰 수가 있었는데 이세돌보다 바둑 더 잘 두는 친구가 누가 있었어요? 택이 있잖아요. 덕선이 친구 택이 응답하라 1988이요 1998이요 아무튼 그러니까 덕선이 친구 택이한테 부탁을 해서 기보를 받았으면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이길 수 있었다고요. 이세돌이 택이한테 가서 기보 좀 내봐. 택이가 얄밉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어요. 안 좋아요. 그럴게요. 주지 기보 좀 내봐. 주지. 얘기가 길어집니다. 이세돌이 택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기보 좀 내봐. 주지. 그냥 줄여서요. 뭐가 되고요? 바, 지, 보, 내, 주, 기. 바지 보내주자고요. 바지 보내주기도 되죠. 아무튼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대수선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건축과 대수선에서 시간적으로도 건축이 앞서는 거고 그다음에 내용상으로도 건축이 더 세다고요. 뭔가 사람이 뭔가를 할 때 A에도 해당하고 B에도 해당합니다. 근데 도장 하나를 받으면 돼요. 이제 사람이 편한 걸로 따지면 조그만 노력이 덜 들어가는 도장을 받으면 훨씬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건축법이죠. 사람의 안전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더 센 도장을 받아라. 대수선 도장이 아니라 건축 도장을 받아야 된다. 대수선 허가가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수선과 어느 것이 건축이기도 하고 대수선이기도 하면 건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계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대수선이다. 해당하면 증계재축 건축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 아래 그림에서요. 그러니까 기둥 4개 1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기둥 2개를 꽂았다고요. 마중에다
작대기 마당에다 작대기 2개를 꽂힌 게 아니라 기둥 2개니까 면적도 그만큼 늘어나죠. 그래서 기둥이 6개가 되고 150제곱미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100에서 150이 됐어요. 뭐가 되고요? 증축. 기둥이 4개에서 6개가 됐습니다. 곧 볼 건데요. 그것은 대수선입니다. 그러면 증축과 대수선, 건축과 대수선이 붙으시면 건축을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기둥 2개를 붙여서 150으로 늘리는 거는 대수선이라고 하지 않고 뭐로 하겠다고요? 증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요. 그 그림 아래 이제 뒤에서 보실 건 외워야 되는 건데요. 주구가 이 대수선에 그러니까 건축이 아까 5가지가 있었고요. 양괄 2번 대수선이 있는데요. 대수선에 6가지와 그러니까 2가지 해서 그러니까 8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6가지가 주요구조부 6가지예요. 주요구조부 6가지 가운데 4가지. 먼저 주요구조부 6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기본 좀 내빵, 받지 보내주기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받지 보내주기가 있죠.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 4가지는 건물 무너지면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그래서 1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설해체, 수선 변경이고요. 해체하면 이거 문제가 되죠. 증설하면 더 붙이니까 문제가 없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해체하면 증설할 수 있고 증설하면 해체할 수 있으니까 같이 처리하는 겁니다. 증설해체, 수선 변경이 있는 거죠. 6가지 중에 4가지요. 여기에 그러니까 방화, 벽이 있습니다. 방화, 바닥과 벽. 그러니까 불이야 도망가자. 사람 도망가기 위한 주계단이 있는 거죠. 이상 2가지를 뺀 4가지는 그러니까 1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1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근데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두 번째가 뭐예요? 주요구조 6가지 가운데 2가지 방화벽과 주계단은 손대는 순간 사람이 다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걔는 찌끔이라도 증설했지,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찌끔이라도 증설했지는 똑같은 거고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이라고요. 이쪽 이 자리 2군데가 초점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는 뒤에서 보도록 하시고 다음 계속이요. 502쪽 와서 해설 다시 써놨습니다. 주요구조부 6가지 가운데 증설해체 수선 변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1-번 주요구조부 4가지 찌끔이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30 이상 수선 변경이고요.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1-3번 안전에 영향 미치는 것 방화벽 주계단 2가지는 찌끔이라도 증설해체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이 있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2가지가 있는 거죠. 뭐 좀 어수선해 보이십니다만 아무튼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은 이제 아시게 돼요. 이제 보면서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작은 1번 그러니까 기둥 1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2번 보 1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3번 내력벽 그러니까 찌끔이라도 증설해체 30 이상 수선 변경. 4번, 5번은 설명이 필요하고 6번 그러니까 지붕틀 1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과 5번에서요.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기본 좀 내빠 주지로 쓰는 건데요. 4번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방화구역을 위한 벽, 증설해체,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방화벽, 벽판을 눕혀놓으면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이 되죠. 그러니까 세우면 벽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옆방에서 불이 났을 때, 그러니까 불이 이제 막 계속 옆으로 퍼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옆으로 퍼져오게 되는데 그걸 막자고 방화벽을 쳤습니다. 차라리 이쪽으로 표현하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방화벽. 건너편에 불이 나더라도 이게 뜨거워지면서 일반적인 벽은 여기가 뜨거워지고 군데군데 노릇노릇해지다가 푹 하면서 불이 확 번지게 되는데 불은 3가지죠. 온도, 산소, 탈거가 있으면 불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방화벽을 쳤다고요. 그러니까 건너편에 불이 나도
이쪽으로 온도가 전해지지, 그렇게 높은 온도가 전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게 방화, 벽, 방화구역을 위한 벽, 바닥, 위로 올라가지 않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해놓은 건데, 내가 옆방 친구랑 친해졌어요. 근데 같이 점심도 먹었습니다. 사무실은 다르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아유 졸려. 그러니까 뭐 깎고 또 이제 그러니까 야 점심 먹고 나서 졸리지, 나도 졸린다. 혹시 너 커피 믹스 있냐? 그래. 그러니까 커피 믹스 받으러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으니까요. 여기다가 집에서 드라이브로 갖고 와서요. 구멍을 뚫어 놓고요. 달력으로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달력상 옆으로 밀고 야 커피 믹스 하나 줘. 그래서 받았다고 치자고요. 불났을 때 불이 일로 다 번져오게 되는 거죠. 방화 구역을 위한 바닥벽 찔끔이라도 손대면 안 되죠. 대조선 뭐라고요? 그러니까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작은 5번. 그러니까 먼저 셋째 줄 가로요.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은 피난을 위해 문 1개, 2개를 둔 계단을 말한다. 그냥 눈에 보이는 계단도 있고요.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는데 문 쪽에 보면 문이 닫혀 있죠.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 계단이 있습니다. 문짝 하나 달린 게 피난 계단. 이제 이쪽에서 불이 나더라도 이 문이 닫혀 있으니까 계단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큰 건물 가보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계단으로 내려가자. 뭐 5층이니까 내려가 거기 계단으로 가자.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상구 쪽 서진구를 통해서 문을 열었는데 조그만 부속실이 있고 거기서 또 문을 하나를 더 열어야 계단이 보이는 곳이 있잖아요. 문 2짝 달린 계단, 특별 피난 계단. 그럼 여기는 이쪽에 불이 나더라도 이 불이 첫 번째 문 녹이고 두 번째 문 녹일 때까지는 계단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 피난 계단 있습니다. 불이야 도망가자. 계단은 그러니까 배 나오신 분들 운동해야지. 그리고 그 운동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요. 계단은 또 상사 직원이 부하 직원 말 잘 안 듣는 또 일 잘 못하는 부하 직원 불러갖고 너 이럴 거야? 너 회사 그만두고 싶어? 혼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라고요. 계단은 불이야 도망가자가 계단이죠. 그런데 그 계단 한쪽에다 텐트 쳐놓고 막아놓고 나 여기서 살 튀어, 나 여기서 잘 튀어. 불났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안 되죠. 계단 찌끔이라도 수산 변경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대조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줄구주부 6가지가 있습니다. 바지, 보내, 주기 아니면 기부 좀 내봐, 주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사람 안전에 직접 영향 미치는 그 2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6가지 중에 4가지는 한 개라도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산 변경, 불이야 도망가자 2가지는 한 개라도 증설했지 찌끔이라도 수산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7번에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해체, 그다음에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2015년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5명 사망, 125명 중상, 가연성 외장재 있습니다. 경기도의 어느 시에서요. 조그만 배달 오토바이 탔어요. 오토바이다가 무슨 할리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조그만 스쿠터예요. 스쿠터 세워놓고 그 엔진 안 끄고 배달을 올라간 사이에 그 스쿠터 합선 나서 불이 났어요. 5분 돌아가시고 125명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었다고요. 왜요? 누가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조그만 스쿠터 배터리 합선 났어요. 스티로폼으로 건물을 다 쌓아놨습니다. 그 난방 재료를 싸게 한 거죠. 그러니까 불길이 여기부터 갖고 그 2분 안에 건물을 다 불길이 다 휩싸았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땡땡땡땡땡 불이야 도망가세요. 1분, 2분 안에 다 지금 건물 밖에 모든 사람이 다 나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닌 거죠. 못 나간 분들 거기서 큰 사고를 당했었다고요. 2017년 영국 런던 그ren펠 타워 화재 아주 무서운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아실 겁니다. 한 15층 정도의 건물인데 건물 전체가 그냥 팍 흘겁게 달궈지면서 건물 전체가 그냥 팍 흘겁게 탄 적이 있습니다. 한쪽에 불이 난 게 아니고요. 15층 건물 전체 다요. 그 역시 가연성 외장재죠.
그래서 뭐 네 번째 거로 뭐 드라이비트, 뭐 스티로폼 같은 간이성 소재 어찌저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붙여놓으면 불 났을 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외벽에 마감재로 지 맘대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건 건물 구조 안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여기 6가지는 뭐고요? 주요 구조이고, 그러니까 스티로폼 빠각빠각 건물 무너져요.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 보실 걸로 베니다판 붙이고 떼고 건물 무너져요? 전혀 아닌 거죠. 이상한 짓 하지 마라 2가지. 너네들 하지 마라.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근데 양과 1번 건축 허가받아야 된다. 양과 2번 대수선 허가받아야 된다. 양과 3번 이상한 짓 허가받아야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끼워 넣은 거죠. 대수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여서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요. 맥락이 다른 거죠. 그냥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여서 여기다 끼워 넣은 겁니다. 대수선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구조나 그런 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외벽의 마감재로 보셨고, 8번 셋째 줄 괄호 베니어 합판 세워서 불법 개조 가구 세대수 증가하는 행위를 금지시킨다. 큰 평수가 3채, 6채 임대 수입보다 그 2개층이요. 그 벽 뜯어내고 다다다다다닥 10개, 다다다다다닥 10개, 찌그만 평수 20개 임대 수입이 훨씬 크다고요. 그런 식으로 불법하는 걸 말하는 거죠. 다가구주택, 가구간 경계벽,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 증설했지 수선 변경.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대로 써야 되고, 바꾸려면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그러니까 가구간, 세대간 경계벽 해서 채수를 늘리면,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 허용된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죠. 그 앞에 주차 갖고 싸움 생기죠. 쓰레기 문제 생기죠. 수도에 문제 생기죠.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 대수선 6가지, 주소가지, 주구주 6가지, 그 중에 2가지, 불이야 2가지는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이상한 짓 하지 마라 2가지, 8가지가 있는 거죠. 굵은 4번 건축법 규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 셋째 줄, 첫째 줄, 둘째 줄 읽을 거 없고요. 그러니까 셋째 줄 가로 깊은 산속 옹달샘 옆에는 도선 분방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먼저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2번 그러니까 굵은 4번 둘째 줄에 그 4번 나왔는데 4번 갖고 그 깊은 산속 옹달샘 옆이 어느 지역인지 그것 갖고 꼬아서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아래 1, 2, 3, 4, 5, 6 갖고만 나왔습니다.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 2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3번 건축선의 지정, 4번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5번 대지의 분할 제한, 6번 방, 화지관의 건축물, 도도선선 분방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한 예로 작은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만약에 깊은 산속 이 규정이 없이 건축법이 전국에 다 적용되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도 전국에 다 적용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요. 전국 모든 곳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이제 뒤에서 보시게 될 거고요. 설악산 희운각 대피소, 지리산 좋아하시는 분은 지리산 장토목 산장까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를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돈이 비싸네. 돈이 비싼 건 둘째 주고 대한민국 땅이 남한할 수가 없는 거죠. 설악산 저 꼭대기까지, 지리산 꼭대기까지 차 다니는 4m 도로를 다 넣어놨다가는 대한민국 땅을 쓸 수가, 땅이 남한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산속 옹달샘 옆에는 그걸 적용해서는 안 되죠.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예고. 그래서 도도선선 분방, 깊은 산속 옹달샘 옆에는 도도선선 분방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1장의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물,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있고, 나중에 원페이퍼 목차들 써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다음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